상품명 나스닥 0.5D 레버리지, 상품 개요. 나스닥 0.5D 레버리지는 미국 나스닥 지수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되 0.5배의 저레버리지 구조를 적용하여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성을 강화한 투자 상품입니다. 시장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 기회를 추가함과 동시에 하락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절제하여 균형 잡힌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추구하는 전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야, 이거 생각한 사람 상줘야 돼. 행보하면 레버리지가 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얘가 행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 레버리지는 녹으니까 디레버리지는 오르겠죠? 진짜로 오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본주가 100, 90, 190, 100 이렇게 행보하면 본주는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번에 0.5배로 해볼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잘 보세요. 0.5배는 100, 95, 100.3, 95.3, 100.6. 놀랍지 않나요? 본주가 횡보하면 0.5배는 무려 수익이 났어요. 횡보하면 녹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 돈이 늘어나. 정말 멋진 상품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0.5배에 투자하지 않는다? 안 되겠죠. 그럴 순 없겠죠. 무조건 투자해야겠죠. 0.5배는 축복입니다. 무조건이야. 자, 어떠신가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나스닥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0.5배에 투자하시겠어요? 본주가 행보만 해도 0.5배는 오릅니다. 좀 불안하신가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꿍꿍이가 있어요. 사실 사실 속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종가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본주가 행보할 때 0.5배는 상승하는 이 결과를 보고 어쩌면 우리는 0.5배 투자를 결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는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 5번 동안 정액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다시 말해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면 본주의 평단은 95.7, 0.5배의 평단은 98.2. 따라서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4.4%, 플러스 2.4%입니다. 0.5배를 보면 종가는 상승했는데 수익률은 안 좋아요. 종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가가 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가가 다소 낮더라도 평단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0.5배는 고작 5% 싸게 산 게 전부였는데 본주는 10%나 싸게 살 수 있었어요. 싸게 살 수 있다면 종가가 하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 여기 2배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본주가 100과 90을 오갈 때 2배 레버리지는 이렇게 됩니다. 100, 80, 97.8, 78.2, 95.6. 100으로 시작한 본주가 다시 100으로 왔을 때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4% 하락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변동성 끌림이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다시 100으로 돌아온 본주에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4.4%나 하락한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겠어요? 고민되시죠? 우리는 사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당연히 본주에 투자해야지. 레버리지는 녹잖아. 보면 몰라? 고민할 필요가 어딨어. 레버리지는 쓰레기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제가 0.5D 레버리지 상품을 소개하면서 고정관념을 살짝 깨드렸잖아요. 자,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종가는 하락했는데 수익률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네, 맞습니다. 수익률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더 좋아요. 레버리지의 평단은 89.3, 수익률은 7%. 이유가 뭘까요? 종가는 분명히 녹았는데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 이제는 모두 알 겁니다. 고작 5% 싸게 살 수 있었던 본주와는 달리 레버리지는 무려 11.8%나 싸게 살 수 있었죠. 덕분에 평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평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면 변동성 끌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죠. 사실 주식시장은 횡보만 있는 건 아니죠. 현재는 하락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락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필연코 상승장이 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본주가 100, 90, 80, 90, 100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 경우, 그렇게 해서 다시 100으로 돌아온 경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이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곱셈의 교환 법칙 기억나시나요? 3 곱하기 7이든 7 곱하기 3이든 모두 21입니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든 떨어지기만 하다가 오르든 아니면 오르다가 떨어지든 모두 결과는 비슷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거예요. 종가는 녹았을 것 같은데 수익률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2배 레버리지는 100, 80, 62.2, 77.8, 95.1. 본주는 100으로 돌아왔지만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4.9% 하락했습니다. 평단은 각각 91.4와 80.7이고요. 수익률은 각각 플러스 9.4%, 플러스 17.8%입니다. 왜 수익률이 더 좋을까요? 왜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20%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본주와는 달리 2배 레버리지는 무려 38.8%, 거의 40% 할인된 가격에서 살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변동성 끌림은 축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변동성 끌림은 항상 일어납니다. 횡보장에서도, 상승 후 이어지는 하락장에서도, 하락 후 이어지는 상승장에서도 모든 순간순간에 변동성 끌림이 일어나죠. 지금도 변동성 끌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본주가 전고점을 회복했을 때 레버리지는 절대로 전고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월등할 겁니다. 이 계좌는 지난 1년 4개월간 배당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존버를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테슬라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46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꼬박꼬박 배당을 챙겨주던 커버드 콜드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QLD를 매수한 겁니다. 이번이 1차 매수죠. 사실 이 계좌는 제 게 아닙니다. 와이프 건데요. 저라면 3배 레버리지에 투자했을 텐데 3배 레버리지의 최대 하락률을 와이프는 용납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QLD로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자산을 지켜야 할 때와 자산을 늘려야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1년 4개월 전에는 자산을 지켜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목돈이 생겼다고 와이프가 와도 돈을 지키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넣었고요. 더불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에 투자해서 배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동안 이 계좌는 연 9%가 넘는 배당을 지급해왔어요. 그러다가 현재는 지수가 20% 정도 빠졌죠.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수비수들을 공격수로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수비수를 다 내보내고 한 번에 공격수로 전면 교체하는 그러한 감독은 없을 겁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분할로 교체해야겠죠. 그게 훌륭한 감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QLD가 12% 하락할 때마다 커버드 콜드를 팔아서 QLD를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만약 안 떨어지고 오른다면 댓글입니다. 주식이 언젠가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번 8% 떨어지길 기다린다는 것부터가 좀 모순인 듯. QLD는 12%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지만 테슬라는 8%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다고 이야기를 한 영상에서 달린 댓글입니다. 뭐가 문제죠? 8%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8%가 더 떨어질 때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매수한다고 해석해야죠. 안 떨어지면 내 몫이 아닌 거고.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안 떨어지면 그냥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만족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멤버십 분들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목요일 저녁 9시 30분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